자, 금쪽 같은 네 종목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문자로 들어온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효성중공업입니다. 매수가 54만 원이고요. 다음 달에 50만 원대로 올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오늘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네. 이 정도면은 꽤 괜찮게 나온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요즘에 전력 관련된 종목도 분위기 좋거든요. 그렇죠. 뭐 피크아웃 얘기도 있던데 궁금하네요. 50만 원 갈 수 있을까요? 누가 피크아웃이래요? 그런 기사들도 있던데. 그렇죠, 많이 나오죠. 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왜 수도권에 반도체 기업들이 들어서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도 들어서고. 근데 아직도 질 게 많은데 거기서 항상 나오는 게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전력이 부족하다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신한의 해상풍력 얘기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 말라는 게 이거 지금 수도권을 끌고 와야 되는데 송배전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뭐 정치권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국내에서만 해도 여전히 송배전 이 시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변압기하고 송전 시장하고 배전 시장이 있는데 제일 큰 게 어딜까요? 변압기로 알고 계시거든요. 네. 아니에요. 배전 시장이 변압기 시장보다 한 6배 이상 규모가 큰데 그러면 변압기, 송전, 배전의 이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 효성중공업은 어디 쪽에 좀 더 집중되어 있냐면 변압기와 송전이에요. 네. 배전 시장은 LX 일렉트리거든요. 그래서 변압기 시장이 워낙 뜨면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니까 LX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하고 효성중공업 변압기에서 먼저 움직인 건데 송배전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 점이 있어서 효성중공업은 앞으로도 인프라 투자, 전력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피크아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챗GPT에서 지브라 네. 하면서 이제 나온 얘기하죠. 그만 좀 써라. 한국 네. 사람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전력 소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 전력 인프라 투자는 아직 더 투자할 기회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는 있다. 네. 살아있다. 네. 주가가 이제 좀 답답한 건 제가 때는 50만 원대 지금 차트 한번 잡아줄 수 있을까요? 네. 잡아주시면 이건 이제 업황은 그렇게 좋은데 주가가 바로 즉각 반영 안 하냐. 사실 지금 50만 원 찍고 여기 35만 원대에서 계속 횡보거든요. 그 돈에 보면은 이때 많이 선반영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숨고리 형태 3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 박스 등락이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질 거예요. 하반기에 이제 이 전고점의 돌파가 시도가 되지 않겠나. 네. 그렇다면 54만 원의 이 고점이라면 이제 종종 이렇게 고점에 매수하시는 분 있어요. 네, 네. 네, 신기할 정도로 고점을 잡으셨어요. 네,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수하면 겁먹지 말고 35만 원 단위 온다면 분할 매수를 하나 더 하셔라. 그래서 비중 조절과 분할 매수를 관리를 하신다면 이건 평단가 낮추면서 신고가 나올 때까지 홀딩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LLM, 라지 랭귀지 모델 말고 피지컬 AI 시대 열리게 되면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이나 로봇 네. 이런 것들 열리게 되면 이 데이터 센터가 10배 정도 더 커져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10배 이상 최소.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전력 관련된 기업도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을 그쵸. 것 같은데 근데 강재현 대표님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뭐 얘기 잘 들었는데 네. 뭐 앞으로 전력이란 부분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쵸. 그건 당연한 건데 근데 여태까지 이제 우리가 현대일렉이라든지 효성중공업 그리고 LS일렉이 올라간 배경은 미국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고 그게 네. 실적의 증가로 들어섰기 때문에 그게 주가의 강세로 연결됐던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 피크아웃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부분은 실제로 제일 대장주였던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가 실적 자체가 잘 나왔지만 영업이익률이 20%대까지 뽑아냈지만 그 이상의 영업이익률이 앞으로 나오기 쉽지가 않다. 그래서 피크아웃 논란이 나왔던 거고 네. 그 주가 자체가 우리가 현대일렉 같은 경우 현재 대장주 역할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현대일렉의 목표 이제 그 앞으로의 향후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 목표가 매출이 올해 같은 경우 3조입니다. 근데 주가 자체 시가총액이 15조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좋은 건 알겠고 수주가 많은 것도 알겠는데 주가가 어느 정도 저점 주가 올라왔다라는 게 문제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최수장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뭐 여러 가지 전력에 더 투자하고 전력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장성이 있다는 건 맞는데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끌고 올라갔던 모멘텀에선 피크아웃이 된 거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정책을 쓰고 예산을 만들고 이거 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앞으로 뭐 장기로는 좋겠지만 지금 단기로 볼 때는
어느 정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봅니다. 네. 저는 근데 지금 현대일렉트릭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현대일렉트릭은 주가가 저는 차익 시점이라고 봐요. 그런 HD 현대일렉트릭 정확히. 근데 효성중공업하고 LS일렉트릭은 지금 시점에서 빠져나가서 추세가 무너진 시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같은 섹터에서 재룡전기는 변압기에만 네. 매립형 변압기에만 있기 때문에 거기와 HD 현대일렉트릭은 미국에서 변압기에서 워낙 큰 히트를 쳤기 때문에 그거 있어서는 이제 주가에 대한 어떤 밸류상 고평가돼서 차익 매물이 나와서 추세적으로 지금은 좀 조심스러운 자리지만 네.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은 다른 관점이다. 저는 네. 그래서 요건 정확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강재원 대표님도 근데 장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모멘텀이 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모두 분다고 생각하는데 네. 장기적으로 가려면 지금 구간에서 살 필요가 없고 지금 가져갈 필요도 없고 한참 뒤에 봐도 충분하다는 관점인 거죠. 54만 원에 사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대에서 시청자분이 제가 아까 보기로는 50만 원 자리가 올까요라고 물어보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54만 원 매수가까지 기다린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네. 50만 원 넘어가면 지금 우선 나오고 아, 네. 아까 최수환 대표님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35만 원? 35만 원에서 50만 원대 박스가 있으니까 음. 오히려 밑에도 바닥에서 좀 그 정도 바닥이 그죠? 아니 35만 원대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가는 어차피 바닥이 오늘 있어요.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50만 원 자리대를 뭐 빠르면 다음 달에 충분히 한번 올 것 같은데 그 왔을 때 우선은 나오고 비중 강하게 줄여놓고 그건 아까 최수찬 대표님 말씀하셨던 대로 나중에 어차피 새 정부 들어오면은 네. 뭐 서해안 고속도로부터 여러 가지 모멘텀 많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충분히 조정 받았을 때 그때 다시 들어가면은 훨씬 더 좋겠죠. 네. 그럼 일단은 두 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네. 50만 원대를 목표가로 네. 그리고 질문하신 대로 50만 원대는 올 것 같다라고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50만 원대 기억하시고 35만 원대도 기억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전화로 상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네, 네. 네, 제가 금쪽 같은데 종목 계속 시청하고 저번에도 문의해가지고 큰 도움 많이 됐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 NC 소프트. 네. 그 17만 5천 원 제가 매수가로 지금 되어 있고요. 네. 그 11% 비중 있습니다. 11%요. 네. 오, 네. NC소프트. 요거 뭐 매수하신 지는 좀 오래되셨어요? 아니요, 제가 그러니까 2월 달쯤에 네. 제가 이제 매수를 했는데 그때 부모님이 이제 이게 그래도 이제 계속 이제 많이 내려왔고 이걸 이제 한번 전망이 있을 것 같다 네. 느껴서 그때 그 부모님이랑 같이 이거 매수를 했었거든요. 네. 시청자님 리니지 게임 하세요? 아니요, 게임은 안 하고 있어요. 예. 게임을 안 하시는데 사셨군요. 예. 주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특별히 그러면 뭐 NC소프트를 매수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셨어요? 그 단지 제가 앞에 이제 그냥 이제 많이 내려와서 많이 이제 내려와서. 더 이상 그래서 더 이상 안 내려갔다 했는데 안 내려갔다 싶어서 제가 4.5 더 내려가더라고요. 어쨌든 매수하시고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네. 걱정이시다. 그러면 저희가 네. 전망 같은 거 조금 여쭤봐 드릴게요. 네네. 네. 네. 먼저 강재 대표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근데 우리가 시청자님처럼 많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지하가 1층인 줄 알았더니 2층이 있고 10층이 있더라 그쵸.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강재현 대표님 요즘에 네. 리니지 게임 많이 안 한다는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NC소프트 어떻게 바라보세요? 저 최근 들어서 네. 이번 주였구나. 이번 주부터 NC소프트 이제 볼만하겠다. 개인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크래프톤을 많이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이제 NC소프트를 이제 볼만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왜 그러냐면 이게 NC소프트가 이제 작년 하반기까지 해서 작년 말까지 신작 게임 모멘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한번 움직였던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 모멘텀이 공백인 거죠. 그래서 공백인데 이제 NC소프트가 원래 올해 기대했던 부분이 하반기에 출시하는 아이온2하고 LLL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그래서 그게 이제 NC소프트의 기대치 요인이 되는데 이게 2분기부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베타 테스트 비슷하게 이제 공개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가 모멘텀이 좀 들어올 수 있고, 그다음 NC가 이제 무너진 게 사실 뭐 경영적인 부분에서 네. 뭐 비용이나 연구개발비 너무 많은데 히트작이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게임들 계속 광고를 해야 되고 하니까 비용 통제가 안 됐는데 이거를 작년에 이제 비용 통제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퇴직자들 좀 많이 만들고 그리고 나서 비용 통제를 하면서 비용 절감 효과로 인해서 1분기부터 아마 이번 다음 달 실적 발표할 텐데 네. 1분기부터 실적이 흑자로 전환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추가로 내려갈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이제 현재 평균 단가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이게 약간 저는 지금 자리에서 추가하셔도 괜찮다는 관점이고, 오. 그래서 1분기가 실적 발표하면서 흑자 전환을 보여주면 비용 통제에 따른 이제 어느 정도의 바닥을 확인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3분기, 4분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작 게임의 모멘텀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2분기부터 서서히 올라와요. 그러니까 2분기가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NC소프트 지금부터는 보셔도 괜찮고 어차피 네. 갖고 계시니까 차라리 조금 더 추가하셔서 가셔도 문제될 거 없다. 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러네. 오히려 지금 네. 자리가 좋다. 물타기 괜찮다. 물타기 3번 했는데 한 번 더 하셔도 돼요. 한 번 더 하셔도 괜찮다. 근데 물타기를 하셨는데 네. 비중이 11%시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아주 과감하게 하신 거 아니고 조금 하셨는데 11%면 저는 한 15%까지는 늘리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정해 주셨습니다. 최수창 파트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NC소프트를 사실 때 많이 빠졌다는 일을 하신 거잖아요. 네. 네. 금은 싸게 떨어지면 갑자기 사죠, 명품은. 근데 명품이 아니잖아요, 지금. 네. 리니지는 DNA를 바꿔야 돼요, 조직의 DNA를. 40대, 50대한테 다시 한번 지갑 턴 거예요. 40대, 50, 현재 40대, 50대 분들이 젊은 시절 10대, 20대 때 리니지 무지하게 했습니다. 네. 리니지 키워준 거, 그 세대가 키워준 거예요. 지금 4050이 떠나고 있다니까요. 리니지 네. 안 하잖아요. 지금 아이템 엄청나게 사셨나 봐요, 옛날에. 아니, 근데 시청자님이 아까 안 하신다 했지만 주변에 리니지 안 해본 사람이 4050 세대 거의 없단 말이에요. 10대 때, 20대 때. 네. 근데 지금 리니지가 몇 년 전에는 했었어요. 와, 다시 리니지의 기환, 광고도 와, 그 유저들 불러 일으킨 게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도 여전히 리니지 늪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내놓은 뭐 호연이라든가 이런 신작들이 다 실패작 됐어요. 알지도 못해요. MMORPG 장르에서는 최고인 거 알아요. 리니지가 레전드급이지만 선동열 선수는 80년대, 90년대 레전드지. 지금 선동열 선수가 현역으로 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현역으로 뛸 수 있는 게임작을 내놔야 되는데 존재감이 없어요. 계속 신작 내놓고 퍼블리싱 뭐 이래가지고 IP 이런 걸로 한다지만 그거 가지고 실적 받는 건 어려워요. 획기적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획기적인 게 내놓고 있어도 최근 몇 년 동안 신작 내놨어요. 안 내놓은 게 아니에요. 네. 히트를 하나도 못 쳤다니까요. 그나마 그 LP인가요? TP인가요? 뭐 있었잖아요. TL. 그거 1등도 못 했어요. 네. 한 10매디권인가 15권까지 있어. 지금 존재감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아무도 인생 모르지만 네. NC소프트의 조직 내에서 신작 게임을 내놓는다 하지만 그 신작 게임 내에서 언제 대박 히트칠지는 모릅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그냥 싸다는 이유로 추가 매수하는 거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거 빠진 거는 추가 매수 되죠. 왜냐? 반도체 사이클이 있으니까 계속 네. 빠지고. 하지만 이 게임은 내놨는데 안 팔리면은 그럼 또 빠지고 내놨는데 안 팔리면 유보율도 많고 재무제표도 좋고 야구단도 운영해요. 택진 형님이. 네. 근데 NC 야구단 잠깐 얘기하면 짧게 보면 야구단 우리나라에서 창단한 기업 중에서 지금까지 80대 초창부터 계속 유지하는 기업 많지 않아요. 많이 없어졌잖아요. NC 사실 매각설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자금력이나 뭐 이게 아니라 김택진 이 대표가 문제가 아니라 조직 내에서 지금 새로운 게임을 개발해서 뭔가 내놔야 되는데 몇 년째 못 내놓고 있잖아요. 단 하나는 있습니다. 정말 많이 빠졌다면 기술적으로 반등으로 해서 한 17만 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는 봐요. 네. 추가 매수는 저는 반대. 그냥 어. 보유를 해보시되 NC소프트 말고 나머지 자금으로 헐헐 날아갈 수 있고 지금 좋은 주식 사는 게 낫습니다. 그럼 결론은 목표가를 17만 원 보고 본인 매수가 근처에서 네. 자르고 나가셔라. 자르고 나가야 된다. 오. 예, 둘이 아주 상반된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게요. 잠깐 덧붙여도 될까요? 그럼요. 좀 전에 최수환 대표님이 그 얘기해 주셨어요. NC소프트는 조직을 완전히 개편해야 된다. 네.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그거를 작년부터 이제 그동안 이제 CEO였던 김택진 대표가 총괄을 다 했다가 네. 이거를 지금 새로운 인사를 이제 영입을 했죠. 영입해서 작년부터 그래서 구조 조정을 했고 그동안 NC의 제 문제가 방금 말씀하셨던 리니지라든지 MMOP에 너무 과중하게 그쵸. 치중됐던 부분.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예전에 리니지 이쪽 팀 자체가 거의 매출 대부분 차지하니까 성과급여 뭐 다 갖고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 조직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포인트는 조직의 구조적인 거 다 알아요. 저도 기사 보고. 네. 근데 문제는 그래서 나아진 게 있냐고요. 보여준 게 없잖아요. 엄마 나 학원 다닐게. 학원비 계속 대줬어. 나아진 게 없어요. 성적이 안 올라.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나아지는 기미가 보일 때 그때 우리가 시장에서 관심 가는 게 낫지 않냐. 네. 야, 오늘 경제 방송이 무슨 종편 같아요. 오늘 아니, 그래서 지금 이게 실제로 많이 바꾸고 있는 게 예전에는 지금 이 PC 시장이 많이 죽었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서 새롭게 부각된 게 모바일도 많이 경쟁이 치열해졌고 스팀 이쪽을 많이 통해서 하는데 지금 TL이 사실 작년 하반기에서 아직까지도 롱런 정도까지로 아주 막 대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롱런 시즌에 딱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스팀에서 효과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모바일에서 매출이나 이건 좋지 않고요. 시장에서 이 게임 시장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모바일 매출 순위를 별로 안 따져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스팀과 그리고 우리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뭐 플레이스테이션의 이런 쪽 연동해서 팔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시장이 하고 있는 제일 거죠. 커요, 이게. 아시죠? 그러니까 콘솔 이게 제일 커요. 콘솔 콘솔 시장이죠. 시장이 제일 네, 커요. 결론을 그래서 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두 분이. 그래서 이게 예. 제가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예. 지금 구간에서 저는 이제 기술적 반등도 당연히 가능하고 네. 그 기술적 반등이 우선 뭐 최선의 17만 원 정도는 기술적 반등 나온다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예. 거기는 무난한데 네. 거기서 무난한 구간에서 이제 하반기 시작 게임의 기대감이라는 게 늘 있거든요. 게임은 그 우리 제약바이오가 무슨 임상시험 한다 기대감 그쵸, 한번 올라가듯이 게임도 늘 그러거든요. 얼마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23만 원까지 봅니다. 저는 17만 원 정도 언저리가 오면 16만 몇천을 빠르게 다른 종목 교체해라. 왜냐? 지금 살 거 많으니까. 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네, 결론 내리자고요. 네. 17만 원 목표가로 보고 먼저 그 정도 오면 절반 정도 절반. 줄여놓고 나머지는 23만 원까지 보자. 뭐 정리가 너무 깔끔하신데.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밤샐 것 깔끔하네요. 같아가지고. 절반 딱 나눠가지고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역시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제가 오래전에 네. 삼성중공업을 네, 14,800원에 샀는데요. 네. 오를 때는 뭐 한 7, 80원, 많이 올라야 100원, 110원 오르는데 내릴 때는 4, 500원씩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할 건지 아니면 뭐 지금 약간 손해를 보기는 봤는데 네네. 팔아야 할 건지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아유, 그러시구나. 오늘 그래도 거의 매수하시는 데까지는 올라오셨는데 요거 예. 뭐 비중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예, 한 90% 정도 가지고. 아, 90%. 어이구,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궁금한 점이 왜 자꾸 많이 떨어지는지 이게 가장 궁금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것도 조금 선정해 드릴게요. 저는 뭐 대략 한 16,000원까지만이라도 간다고 16,000원. 하면은 네. 뭐 팔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네네. 뭐 오를 때는 110원, 내릴 때는 4, 500원씩 네. 떨어지는 것이 문제예요. 지금. 그렇죠. 답답하시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질문 드려 볼게요. 예,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올라갈 때 괜히 느리게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그렇죠. 음매 느린 거 이러거든요. 맞아요. 근데 빠질 때는 음매 빠른 거 이렇게 느껴지니까 네. 이 부분이 고민이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요거는 또 최수정 대표님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그럴까요? 요즘에 조선주 분위기 좋잖아요. 좋죠. 예. 뭘 걱정하십니까? 오. 그 앞 종목 갖고 있는 분이 고민이 많으신 거지. 예. 죄송한 얘기지만. 아유 지금 왜 A형이세요 이렇게? 그 삼성중공업 지금 들어보니까 먼저 한 가지 제가 그 조언을 좀 하면, 원래 조언을 하는 나이 40 넘으신 분한테 조언 안 하거든요. 그 네. 밑에도 안 해요 저는. 자, 근데 제가 이제 어쨌든 상담하는 코너니까 좀 제가 좀 조언해 드리면, 쇼펜하우어가 독일 철학자가 생각하는 대로 간다. 생각의 힘. 떨어지는 게 왜 궁금해요? 올라가는 게 궁금해야지. 그리고 산에 올라갈 때 뭐 특전사 아닌 이상은 빠르게 못 가요. 내려갈 때는 일반인도 빨리 내려온단 말이에요. 주식이 성질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마음 여유롭게 보셔라. 삼성중공업 왜 다른 조선주보다 못 가냐고? 포인트는 그겁니다. 방산이 소외돼 있습니다. 아. 방산이 소외돼 있다고. 뭐 LNG 사업 다 해요. 근데 방산에서 하나오션, H현대중공업 지금 차기 구축함에 대해서 서로 경쟁 붙어가지고 뭐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그 기대감이 있고요. 그러나 그럼 미국에서 함정 얘기 나올 때 해군 관련돼서 나올 때 군사 방산에 삼성중공업은 톡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탄력이 또 떨어진 거. 그리고 국내 유일하게 지금 그래 우리는 적자 보고 있어도 하자 하고 있는 게 뭐냐? FLNG예요. 네. 복합터미널 같은 거. 이거 유일하게 삼성중공업만 하고 있어요. 근데 알래스카에서 개발한다 LNG. 그러고 뭐 이런 거 나오면 LNG 해양 개발한다고 하면 복합터미널 하면 삼성중공업이 수주할 거예요. 네. 그 소식이 나올 때마다 얘는 점프 탄력이 있으니까 다른 조선사들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 그런 건데, 너도 조선사 아니냐. 네. 신고가 한 번씩 다 내고 있잖아요. 낼 가능성이 높으니까 신고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익 실현을 하고
뭐 다른 종목으로 가는 거 이제 그때 본인이 결정하시면 음. 되겠죠. 저는 보유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실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뭐 조선업황이 워낙 좋으니까. 근데 하필 또 삼성중공업이에요. 그렇죠. 화끈한 것도 진짜 많은데. 맞아요. 예, 이거 아버님 성격은 급하신 분 같은데 또 답답한 걸 좀 선택하셔가지고 네. 운매 느린 거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강재현 대표님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저도 이제 비슷하게 좋은 관점인데 네. 차트 한 번만 잡을 수 있을까요? 그 삼성중공업의 주간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중공업 주간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우상향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죠. 근데 이제 시청자분께서 오를 때는 60원, 70원, 빠질 때는 몇 변씩 빠진다 하시는 네. 게 상대적인 거예요. 지금 LGD, 현대중공업, 일단 한오션이라든지 다른 조선기자재들은 뭐 급등이 나오고 연중신고가 경신하고 하는데 안 가니까 상대적으로 답답한 거죠. 근데 그 부분은 아까 최수환 대표님이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삼성중공업도 이번에 실적만 봤을 때는 사실 좀 아쉬웠죠. 왜냐면 HD 현대중공업이나 같은 계열 쪽은 30에서 60%의 그렇죠.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데 너무 잘 나와서. 이쪽은 예상치를 하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다가 되는 거죠. 다만 아까 최수환 대표님이 잘 말씀해 주셨던 이 나중에 알래스카 LNG 사업이라는 것들은 그때 장점이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볼 때는 괜찮은데 아무도 어닝 시즌에 들어왔으니까 네. 실적에서는 뭔가 좀 아쉽다가 된 부분이 우선 탄력적인 부분에서 소외가 됐고요. 그리고 아까 시청자분께서 16,000원 정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도 딱 그 가격대부터 비중을 좀 축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데 잠깐 차트 마저 잡아주시면 이거 월간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연중 고가를 넘어간다 할 때 월간 차트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요 자리대가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지금 벌써 시간이 한 15년, 20년 가까이 된 시기인데 이때 걸렸던 자리가 현재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원래 까다로운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대에서 매무사하고 안착하는 과정이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 투자를 하시고요. 지금 너무 급하게 하실 게 없는 게 시장에서 지수는 막 변동이 있었는데 우상의 그림을 그려갔던 것만으로도 시장 대비해서는 강한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넘어간다 했을 때 걸리는 자리대가 이제 요 가격대부터가 좀 많이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16,000원부터 그러니까 비중이 많으셔서 전 줄이시라는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16,000원 이상부터 비중을 그래도 좀 가볍게 만들어 놓으시면 다른 것도 같이 좀 투자하시고 하시면 이것만 보실 필요가 없으니까 여유가 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6,000원 이상부터 좀 축소하신 쪽으로 저는. 네. 너무 급해요. 16,000원 아니고 18,000원 정도 오면 그때 입실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여기 채팅창에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 네. 조선주가 지금 방산 테마로 올라가는 거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조선주 2, 3년 전부터 수주 실적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 번째 종목 상담만에 네. 극적인 화해를 맞이하셨어요. 요거는 공통적인 의견을 말씀해 그러네요. 주셨으니까 의견이 같습니다. 16,000원 이상은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그 이상에서는 비중을 일단 조금 줄이시는 쪽으로 아버님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최진욱님의 종목이고요. 고영 들어왔습니다. 매수가 18,840원. 손절해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상담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채팅을 올려주셨는데 고영도 한번 조금 이슈가 붙었었죠. 네, 그리고 고영 자체는 뭐 검사 장비 기업으로도 유명한데 뭐 로봇이나 이런 네네. 뭐 스토리가 많이 붙으면서 주가가 네.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가 좀 다시 또 조정이 깊어가지고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네. 요거는 강재현 대표님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이경남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반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뭐 기업 자체는 이제 뭐 정밀기기하고 그 다음에 뭐 검사 그리고 로봇 다 말씀해 주셨는데 앞전에 주가 급등 나올 때는 로봇 모멘텀으로 주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실적 갖고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구간대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 좀 우선 그렇게 좀 생각하고 그 주가가 많이 빠진 거는 이거 어쩔 수 없는 게 시장에서 앞전에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네. 가파르게 올라간 만큼 주가가 한번 차익실현 떨어지고 조정받을 때는 당연히 그만큼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되겠죠. 지금 차트를 한번 바로 보면서 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 고영 같은 경우가 이제 한번 이슈가 크게 들어왔다가 네. 주가가 엄청 빠졌습니다. 또 이때는 그래서 주가가 이제 2024년도 작년에 고가 대비해서 하락 크게 했다가 이번에 그 자리 때까지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는 예전에 고가 자리지만 당연히 걸릴만한 자리였던 거고 주가 단기 상승이 워낙 크니까 그러면 중간 마디 정도까지는 지지 테스트를 받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추가적인 하락이 떨어진 쪽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바닥 다진 쪽에 들어왔습니다. 다만 가파른 반등이 나오기 조금씩 어려운 게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이렇게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수직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매물을 소화할 수 있는 과정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이렉트 반등이 나온다면 이 정도 올라올 수 있는데 네. 그렇게 된다면 한 15,000원에서 16,000원까지는 바로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시간이 더 걸린다 되면은 여기서 바닥 다지기 하는 형태가 좀 왔다 갔다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점을 어느 정도 만들어줬고 시간 투자 조금 해서 기술적 반등이 빨리 나온다면은 거기서 바로 축소를 하시고 그게 아니라 바닥 다지고 천천히 올라간다 되면은 그때는 다시 한번 고가도 넘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고영이 말씀하실 때 봤거든요. 네. 올해 거의 3배 가까이 올라왔어요. 오. 로봇 테마로 제대로 엮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기간이 오래 걸릴까요? 지금 이제 강기현 대표님의 말씀은 오히려 기간이 오래 걸리면 천천히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나리오는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를 쓰실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저렇게 쓸 수 있잖아요. 두 분이 친하시죠? 예.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예. 네. 아니 이제 고영은 사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다만 이 회사의 모멘텀이 회사가 옛날에 이제 반도체 후공정 패키지의 검사 장비에서 정밀 측정이라서 와 했거든요. 근데 2000년 코로나 이후부터 보면요, 최근 HBM이 반도체잖아요. 그리고 향후에는 CSL 갈 거고요. 오데바스 이쪽에서는 별 영향이 없어요, 이 회사가. 그럼 뭐 때문에 움직였냐면 의료용 로봇 쪽에 이제 진출했는데 FDA 승인 나온 게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한번 빵 뜬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빌드업이 되면서 나온 게 아니라 빌드업이 점진적으로 올라가면서 공격해가지고 골 넣은 게 아니라 뻥 축구 해가지고 공 하나 톡 했는데 갑자기 골 들어간 거예요. 90분에서 82분 동안 답답하게 하다가 뻥 하나 넣은 거거든요. 이런 주식들은 이제 리바운딩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바운딩 국면에서 빠졌던 거에 절반 수준 가격이 이제 한 17,000원 정도, 18,000원 되거든요. 네. 여기까지는 보이는데 그 다음에 성장이 과연 반도체 사업에서 이루어질 건지 아니면 지금 의료 장비 쪽에서 나온 것이 얼마나 수출이 늘어날 건지 매출 네. 이것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리고 그걸 확인할 수 있냐? 제가 확인 못 해봤습니다. 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고 싶으시면 그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까지 지금까지 나온 뉴스나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대감에 폭발했으니까 매물 소화 과정이 리바운딩 정도로만 보시고 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것은 저는 다음에 한두 달에 한 17,000원 정도 왔을 때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두 분의 공통점은 기술적인 반등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17만 원 정도에서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거기 구간에서 일단 물량 줄여놓고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뭐 고영 자체는 원래 좋은 기업이잖아요. 네. 네. 상당히 오랫동안 이런 소요 사태가 벌어지면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게 되면 네. 또 다른 모멘텀으로 실적 모멘텀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좋습니다.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좋아요. 일단은 기간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두 분 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가격대 설정하시고 이렇게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GS건설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 2만 원이고요. 1년 동안 가지고 있는데 언제 매수가까지 올까요? 하십니다. 건설사들은 네. 뭐 실적이나 전망이나 조금 안 좋은 편인가요? 뭐 불안하죠. 그쵸. 예, 요즘에 뭐 건설 경기도 최악이 되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또 유가랑도 또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최수정 대표님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이 건설주를 1년부터 갖고 있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네. 차트나 기술적인 거에만 많이 집중한 걸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그때 좀 움직였거든요. 네. 막 올라갈 것 같았거든요. 예. 근데 우선은 이제 업황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정상적일 때도 있지만 비이성적일 때도 있거든요. 비성적일 때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를 때 특히 비성적이에요. 야, 이 정도면 됐지 않아? 고평가?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간 놈이 더 간다고. 네.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업황 자체는 건설주의 중동 수주 별로 없어요. 네.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건설주 다 중동에서 밥 먹고 살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400억 달러가 기준이에요. 연 수주 규모가. 근데 400억 달러 안 된 지가 10몇 년이 넘었어요, 지금. 그래서 300억 달러 초반이거든요. 근데 그 빈살만 사우디 무슨 시티인가 있잖아요. 네. 그거 한다는데 이제 철수 소식 나오잖아요. 레미안이 갑자기 툭 치고 나와가지고 우리가 재개발 사업 할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레미안이 지금 또 엄청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재정비 사업. 그럼 이 아파트가 설 자리가 없어요.
해외 모멘텀도. 저는 건설주는 시간이 지나면 대형 건설사들의 지금 뭐 재무적인 상황이 그렇게 악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가격 상승이 있겠습니다만 기회비용이라고 봅시다. 지금 내가 다른 걸 갈아탔을 때 더 좋은 기회 수익을 맞이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지금 1년 동안 갖고 있었는데 이거 1년 동안 안 갖고 있고 1년 동안 조선주 갖고 있었어 봐요. 네. 작년 11월 달만 조선주를 갈아탔어도 수익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그 판단하세요. 갈아탈 수 있을 때 더 좋은 기대 수익 있으면 갈아타시고 그럴 자신이 없거나 모르겠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GS건설은 축소 관점. 저는 갈아타는 쪽으로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이제 모멘텀이 없다라고 네.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강재현 대표님, 네. 건설주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최수환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는 주택 건설만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올해 들어서 시세가 굉장히 잘 나온 건설사들이 있죠. 그러니까 현대건설을 잠깐 볼까요? 현대건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 들어서 4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네. 현대건설이 올해 상승폭이 한 52% 정도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건설사 전체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주택 사업을 하는 건설과 그 외적인 건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현대건설이라든지 DLANC라든지 이런 쪽은 주가가 굉장히 잘 올라간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건설사들이 이제 PF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해서 여기저기 지방 건설까지 너무나 많이 이제 막 공사를 올리고 할 때는 문제가 원자재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엄청 올라가는 거죠. 수요가 많으니까. 그래서 공급 가격이 높아졌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PF 부실로 해서 지방에서 이제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지방권에서는 이제 분양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이라든지 이 도시 정비라든지 핵심 지역만 이제 분양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개선된다. 그래서 이 수익성 개선 문제로 인해서 먼저 현대건설과 DLNC가 주가가 강하게 움직인 거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건설사의 강세는요, 사실 이것만 가지고 움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원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원전을 누가 만들죠? 시공은 누가 하죠? 건설사가 하죠.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체코 이제 우리 뭐 수주부터 해가지고 앞으로의 계속해서 원자력 발전소 하는데 컨소시엄이라는 것도 전부 다 현대건설, DLNC 이런 회사들이 다 갖고 있는 거죠. 네. 거기다 소형 원전이라고 하는 SMR 같은 경우도 지금 국내 건설사들이 미국에 있는 홀텍이라든지 그 외적인 건설사하고 다 조인트가 맺혀져 있는 거죠. MOU가 체결된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의 건설사는 강세 띄는 부분은 이 SMR이라든지 이런 쪽 모멘텀인 거고요. 네. 근데 지금 문제는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GS건설이잖아요. 네. GS건설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취약합니다. SMR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만든 쪽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기껏 해봤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가 GS건설이 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다른 건설에 비해서 소외를 받는 거고요. 네. 다만 이게 차이가 어떤 거냐면 업종 자체가 막 강세되어서 뭐 방금 봤었던 현대건설이나 이런 쪽이 주가가 뭐 저점에서 100%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따라가요. 근데 딱 그 정도 수준인 거죠.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싸다란 분위기에서 한 번은 움직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시청자분이 이제 2만 원의 자리대를 강하게 돌파할 거냐라는 거는 시간 투자를 정말 하시면 무난히 가요. 그러니까 2만 원짜리가 지금 GS건설이 17,000원이거든요. 네. 그 2만 원 해봤자 실질적으로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면 2만 원 가요. 대신에 2만 원 정도 온다면 매수가 정도 온다면 그때는 아까 최수환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가감하게 종목을 교체하시는 쪽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잠깐 빨리 한 1분만 주세요. 지금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차트 한번 빨리 잡아주세요. 2만 원 갈 때 차트 잡아주고 2만 원 갈 때 다른 종목은 더 간다니까요. 아. 그 차트 보세요. 이게 GS건설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현대건설이죠. 대우건설이죠. 삼성 ENG죠.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업황이 그냥 바닥에 기니 살아날 수가 없다니까요. 남북통일돼 가지고 건설하는 거 아닌 이상은 네. 이 건설주들은 지금 성장 모멘텀이 없다고 봐야 돼요. 두 분 다 이제 공통적인 의견은 GS건설에 대한 성장 모멘텀은 없으니까 그렇죠. 시청자님께서 고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종목은 네. 일단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왔을 때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정리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해보겠고요. 이어서 진주 반상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분이 선정한 진짜 주식, 진주 같은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단기 종목입니다. 자, 4월에 꼭 잡아야 할 종목, 강지현 파트너는 아모레퍼시픽 가져오셨고요. 최수청 파트너는 한화엔진 가져오셨습니다. 두 분 다 좋은 섹터를 가지고 오셨는데 네. GNC 에너지를 최수장 대표님께서 발굴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계속 올라가요. 최수장 대표님 의견 종목부터 한번 보고 싶네요. 네. 지금은 사실 지수로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네. 약간 제가 지수는 조금 출렁거릴 수 있다. 네. 숨고르기 형태. 그래도 그 후에 눌렀다가 다시 오른다면 지금 조선주 섹터 내에서 다들 신고가 갱신하는데 엔진 사업에서 하나엔진이 아직 못했거든요. 수주 상당히 많습니다. 실적 좋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엔진 전고점 넘어가기 전에 좀 선침의 눌림을 잡아놓는 게 어떨까라고 보여지네요. 네, 오늘도 흐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차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면서 얘기.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여기서 거래 터진 다음에 눌렸거든요. 근데 또 거래가 상당히 강한 거래가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준점이 이 자리가 2만 원인데 이 자리가 이탈되지 않는 한 위로 계속 열고 갈 수 있어서 3만 원도 충분히 넘어가는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어쨌든 지금은 흐름 타는 쪽에서 조선주 신고가 안 나온 종목들은 네. 유심히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화장품주 강재현 대표님께서 또 고르셨잖아요. 네. 현대 가셨잖아요. 네. 요즘에 그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 다 주가 모멘텀이 좋아요. 굉장히 좋죠. 근데 정책 관련된 종목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화장품을요? 예, 이제 누가 이제 되면 신중 정책이 나오지 않겠냐. 그리고 무비자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오고. 네. 그래서 화장품 선택하셨는지 아니요, 저 궁금하네요. 정책적인 부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정책 네. 부분이 아니고 사실 한한령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네. 실제 한한령이라는 제도라든지 규제책은 없고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중국 관련돼서 항상 얘기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근데 중국 자체도 지금 그 전에 있던 정부가 중국하고 약간 거리두기를 했던 거지 예. 원래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은 우리가 뭐 친중이냐 반중이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실용적인 부분에서 실리를 찾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은 아니고 제가 이제 아모레퍼시픽을 말씀드린 거는 이제 사실 아모레퍼시픽이 체제 개선은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 보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중저가 화장품이라든지 약간 브랜드화된 것들은 대부분 유럽이나 미국에서 성장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중국에서는 이미 화장품 회사들이 이제 성장 못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국에선 손실을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모레퍼시픽을 생각해야 될 부분은 유럽에 진출한 지가 거의 10년이 돼 가는데 이제 성과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이제 다음 주 30일 날 실적 발표고 그렇기 네. 때문에 분기 실적이 1,000억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분기 실적 1,000억이 나온다면은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다시 성장성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실적 발표를 조금 기점으로 보시는 거네요, 짧게.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중국 쪽이 줄고 유럽과 미국 이쪽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을 보자. 실적 발표까지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중장기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들. 강재현 파트너는 현대모비스 가져오셨고요. 최수청 파트너는 한화솔루션을 가져오셨습니다. 최근에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섹터가 다 이제 관세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네. 우려감이 컸잖아요. 근데 선택을 하셔가지고 좀 놀랐어요.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현대모비스?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자동차 쪽이 이제 어제와 오늘 다 실적 발표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 실적을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해준 부분이 이제 6월 달까지, 이제 2분기까지죠. 재고를 다 준비해놨다. 그 부품도 다 준비해놨다. 그러니까 관세에 따른 영향은 사실 없다는 얘기죠. 상반기까지는. 그러고 나서 본격적인 이제 상호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작될 때 얼만큼 이제 협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느냐 그 부분인데 근데 한 가지 생각이 들 게 현대차가 실적이 1분기도 괜찮았고 작년 4분기도 괜찮고 늘 좋았죠. 좋았는데 관세에 따른 영향이다 하면서 계속 그 영향을 계속 받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너무 싸지다 보니까 밑으로는 하단이 떨어지기가 너무 힘들 정도의 밸류가 됐는데 이제 브라시스에 거친다 했을 때는 위로 크게 올라왔다라는 장점이 하나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현대모비스를 보자고 말씀드린 거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이제 관세를 안 내는 쪽으로 계속해서 트럼프가 이제 한 번씩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한 번씩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실적이 오늘 발표했는데 실적이 예상치 소하인데 네. 일회성 비용을 빼버리면 약간은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가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완성차와 달리 시장에서 실적이 개선되는 쪽이죠. 영업이익률이 예전에 3에서 4%였던 게 5%대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2027년에서 8년도 사이부터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현대 로보틱스 랩에서 이제 로봇 생산이 본격화되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액추에이터라는 부품을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한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성장 동력으로서 부각될 수 있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성장 동력 있고 뭐 1분기 실적 괜찮고 그러면 하나솔루션도 이번에 1분기 실적 좋았잖아요. 좋았어요. 네. 그러면 요것도 이제 뭐 괜찮다. 장기로 봐도 된다. 실적이 좋았던 거에 포커스 안 맞춥니다. 어. 살짝 좋아졌으니까. 네. 근데 기대치를 상회했으니까 좋은 건데 정책이에요. 관세.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꼼짝마 3,400% 장사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근데 미국에 지금 하나 큐셀은 피해가 없잖아요. 전혀. 네. 그러면 이거 뭐 거의 기정사실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제2의 IRA법처럼 콕 찍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거 뭐 조사하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완전 특혜받은 상황이에요. 네. 유일하게. 네. 네, 이거죠. 이거 하나그래 무지하게 사랑하세요. 좀 전에 단기 종목 하나 엔진, 맞아요. 장기 종목은 하나 솔루션. 최강. 야구도 하나 좋아하실 것 같고. 최강. 좋습니다. 이렇게 중장기 종목들 확인해 봤고 두 분과는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